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이 회차에 해당하는 현대시 추일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체크해요. 얻을 수 있는 건 챙겨가고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자, 쌤이라고 한다면 추일서정이라는 부분에서 추가 가을일 거니까 가을날에 서정이라는 거 앞뒤를 바꾸면 정서적, 가을날의 정서를 노래한 시구나 요 정도 잡고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친구들 중에 쌤은 잡았는데 저는 가을날의 정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고 가면 돼요.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버리면 돼요.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추일서정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작품의 첫 행에 들어가게 되면 낙엽은 이라는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낙엽? 그럼 이때 추일서정의 이 추라고 하는 건 가을이 아닐까? 정도를 더 연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디를 체크해? 제목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맨 첫 행을 보니까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낙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낙엽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엇으로? A는 B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뭐가 쓰인 거예요? 은유라고 한 게 쓰였더라. 원관념의 속성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인 보조관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의 속성은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명정부는 쉽게 얘기하면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의 집회라고 하는 건 쓸모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낙엽은 쓸모가 없더라.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자,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 여러분들 여기 도른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건 이미 앞에 나왔거든요. 포화에 이지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포화에 이지러졌다라고 한 얘기는 즉슨 결국에 이제 그 막 포탄이 오고 가면서 한번 전쟁에 휩쓸고 간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해 굉장히 황량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황폐화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을 하늘이랍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낙엽이 뭔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뭐하고 쓸모가 없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가을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가을 하늘이 주는 느낌이 뭐가 아니라 뭔가 청명하고 창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황량하고 황폐한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들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길은, 자, 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요.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처럼 보셔야죠. 처럼 나오면 직유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에 대한 속성을 역시 빗댄 건데 길은 어떤 길이야?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 뭔가 꾸불꾸불한 거죠. 거기에 일강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라고 해서 자, 일강의 폭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A의 B의 꼴이죠. 이 역시 은유예요. 자, 일광은 알다시피 태양빛일 거고 태양빛에 폭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빛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가 이렇게 막 쨍쨍쨍 비춰지고 있을 때 여긴 빛이 가득한 거고 거기로부터 이제 사라진 길이라고 하는 거. 길이 약간 이렇게 난 거야. 구겨진 넥타이처럼이었으니까 구겨진 상태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사라지고 조그마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라고 했으니까 자, 저 너머로는 뭐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치치포포이라고 해서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차한테 나오는 그 연기가 하필이면 어떤 연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담배 연기 같은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뭐 더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잡을 수 있죠. 급행차라고 하는 게 급행열차. 다시 말해 이거는 언제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좀 더 생각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라고 했어요. 자, 포플라 나무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나무도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의 근골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니까 그냥 나뭇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근골이라고 하는 근골은 뼈잖아요. 뼈 사이로 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뼈처럼 취급한 거야. 뼈만 있으면 굉장히 어떤 느낌? 앙상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포플라 나무의 앙상한 느낌을 살리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라고 해서 자, 이 사이로 뭐도 있어야 돼? 공장도 보여야겠네. 공장도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공장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근대 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자, 이 공장이 하필이면은 이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흰 이빨을 드러냈어. 자, 표현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공장의 지붕이 이빨을 드러내?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 거고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짐승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한다?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건 환류라고 얘기하죠. 자, 환류법을 사용해서 어떤 느낌? 이를 드러내는 건 짐승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모습, 공격성을 띤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위로 이제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름은 또 어떤 구름이래? 셀로판지. 귀엽네요. 그렇죠? 자, 셀로판지라고 하죠. 그걸로 만든 구름. 다시 말해 어떤 구름인 거야?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인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인 거죠. 그런 구름도 하나 있어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라고 했을 때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에서 잡아야 되는 게 있죠. 왜?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귀로 들으니까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가 자욱하다라고 하는 건 마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다시 말해서 시각화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죠.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 같은 경우는 감각의 뭐라고 해요?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뭐하게끔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뀌는 것, 전이가 일어나는 것. 근데 이때 앞에 나오는 감각은 우리가 그 대상을 실제로 감각할 때 나오는 게 먼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제 감각이 바뀌느냐? 실제로는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허구화 를 시키는 거죠.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양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느낄 수가 없는 일종의 가정된 감각, 가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오는 건 실제 감각, 뒤에 오는 건 가정된 가짜 감각. 요 순이어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소리를 발길로 차며 홀로. 자, 홀로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홀로인데 홀로라고 하는 건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 없어 라고 해서 황량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근데 그걸 버릴 데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는 이제 막 이렇게 풀벌레 소리 뭐 찌르찌르르 귀뚤귀뚤 막 이런 소리도 엄청 나야 되는 건데 거기에 홀로 있네. 그죠? 자, 홀로 있고 사람이다. 그쵸? 자, 사람이에요. 이렇게 홀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 있고 그 다음에 황량한 생각을 버릴 데가 없대. 다시 말해 황량한 생각을 버릴 데가 없다라는 건 황량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버릴 데가 없어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을 뭐 했어? 하나 뻑 하고 던진 거야. 그럼 이걸 왜 던졌을까? 이걸 던진 이유는 앞에서 힌트가 나오죠. 황량한 생각을 버릴 데가 없어. 근데 뭐 하고 싶어? 버리고 싶잖아. 그래서 돌을 던지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버리고 싶어서 돌에다가 뭐 한 거야? 좀 집어넣고 에이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황량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돌팔매 하나가 기울어진 풍경 장막 저쪽으로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라고 했으니까 고독한 반원을 긋고 뭐야?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그 모습조차도 고독해. 그러니까 화자는 결국에 황량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이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결국에 요 정도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림이 조금 조잡하긴 하죠. 자, 하지만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되게 황폐하고 쓸모가 없고 인위적이고 공격성을 띠고 있고 앙상하고 황량하고 혼자 있으니까 뭔가 고독하고 이럴 때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시를 우리가 본 거고요. 그럼 이제 가에 해당하는 어디를 문제를 마저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43번 문제를 보니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처음하고 마지막이 같아서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낙엽은 이라고 시작했고 마지막엔 고독한 반어를 긋고 전혀 뭐예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 X겠죠. 자, 이번에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형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뭐 딱히 나타나는 부분이 없죠. 그런가 하면 시간의 흐름이면은 아침, 저녁, 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 있어요? 시간의 흐름도 지금 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뭐예요? 불가. 자, 3번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라고 하면 있긴 있죠. 아까 홀로. 그리고 셀로 판지인데 팡지 뭐 이런 부분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럼 마저로 봐야겠죠.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 극복 의지 시도는 있었어요. 그쵸? 뭔가 극복 의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현실 극복 의지라고 했을 때 현실 자체를 바꾼다라기보다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려는 시도가 있긴 있죠. 하지만 결국에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이것도 불가. 자, 4번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라고 하면 보통 추측은 리을 것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게 돼 있죠.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하지만 그런 표현도 지금 딱히 없는 상태인 거고 대상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했을 때 회의라고 한 건 후회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요것도 X.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댄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령 낙엽이 망명정부의 집회 이거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어떤 느낌? 뭔가 쓸모없다. 아니면은 길은 자연이죠. 근데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공물. 굉장히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어디에였더라던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하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인위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 어디를 본 거예요? 앞에 가시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를 볼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